알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나눌 내용은 이제 대동맥이 찢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엔도바스큘라 매니지먼트 오브 에오틱 다이스 마이퍼퓨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세 남자 환자가 흉통으로 저희 병원 오셨고 혈압 높고 다이스액이 생겼고 라이트리나 라트리는 컴프로마이즈 된 그런 환자입니다. CT 보시면 인티마 티어는 서브클레비안 아트리 바로 뒤쪽에 이렇게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도 하나 더 보이고, 요게 드루누멘, 보스루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랩스 되어 있지만 아직 플로우는 유지가 되고 있고, 리액티브하게 렁 쪽에 좀 체인지가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SMA, 실약 트렁크는 뭐 드루 포스 같이 가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쪽 키드니 쪽에 보면 이 그 라이트 키드니 쪽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포스루멘에서 콜랩스 돼서 이렇게 플로우가 없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디스탈에 그런데 이 완전히 콜랩스는 안 돼서 플로우가 가고 있거든요. 이때 환자 다리 펄스도 잘 만져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이쪽은 이게 볼스루멘이고 이쪽 라이트 쪽은 레프트 쪽은 트루루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크레아틴 수치가 이제 점점 올라가니까, 본래는 한쪽 키드니만 컴프로마이즈 되면 잘 손대진 않는데 이제 크레아틴이 자꾸 올라가니까 이것도 손 안 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 신장은 두 개니까 그냥 약물 치료하자. 컴플리케이티드 타입 B분으로 이 교과서대로 하자, 태바 해버리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드루하고 포스루멘이 아주 복잡함으로 그냥 심플하게 리날 스텐팅만 하고 올 거다. 그리고 리날 아트리 레벨의 드루와 포스루멘 사이를 페니스트레이션을 그냥 해버려서 블로우하면 안 되겠나, 이런 뭐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경우는 실은 다 어느 쪽도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했던 거는 오른쪽 리날 스텐팅을 먼저 하였습니다. 왠가 하면 그냥 심플하게 마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찍어 보니까 이 리날 아트리 완전히 컴프로마이즈 된 거 여기 보입니다. 다들 잘 하시니까 그냥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이 리날 아트리, 그래서 여기 그냥 가이딩 넣고 와이어 넣으면 잘 밀려 들어가면 생각보다 이 저항 없으니까요. 그래서 024 와이어로 해가 리날 아트리를 퍼포레이션 되는 게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가는 와이어로, 그 런서루나 이렇게 난 하이드로필릭 와이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벌룬하고 그쪽에 플로우 보고, 스텐트는 좀 길게 밖으로 빼서 이제 브릿지 만드는 트루에서 포스까지, 포스 안에다 넣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브리칭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찍어보면 플로우 잘 됐고, 이제 플로우 잘 보냈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이래 생각을 했는데, 이 환자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행복하게 집에 가시는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꼭 않습니다. 다이섹션은 이게 럭비공하고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고민이 좀 됐고, 5일째 되는 날 혈압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는 아예 그냥 다리에 펄스가 잘 만져지고 잘 지내는데 펄스도 아예 안 만져지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다시 CT 찍어 봤습니다. 인티마 티어 이쪽에 아래 위로 서브클리비안 근처에 있는 거 잘 볼 수 있고, 리액티브 체인지 조금 더 생겼고, 드루멘이 콜랩스 되는데 어린아 아트리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완전히 콜랩스가 되어버립니다. 가끔 선생님도 보실 건데 완전히 이렇게 되니까 다리에 플로우 안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하고 싶지 않았지만 태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 사람은 한쪽은 드루였고 한쪽은 폴스였다라는 것을 그 전 필름에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들어가는 게 이제 트루루멘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 이쪽이 트루루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떤 치료를 할까? 페니스트레이션 뭐 하다도 안 되면 할 수 있고, 아니면 메디칼 트리트먼트에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만약에 다리가 그러면 네크로시스 되니까요. 디스탈 에오타하고 포스 콤먼 알리아 가트리만 찾아서 스텐팅, 요것도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 애우가 안 좋고요. 아니면 태바를 바이패스 하고 태바 할 건가, 아니면 이머전심으로 뭐 서브클리비안 막으면은 어쩔 수 없고 침례할 생각하고 할 것인지, 라이트로 갈 건가 레프트로 갈 건가, 요거는 트루루멘 찾아서 가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태바 먼저 하고, 이머전심으로 이 바이패스 안 하고 그냥 태바만 하고 그때 평가해서 침례하든지 하는 거라고, 아까 기억하듯이 레프트 페모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레프트 페모랄로 들어가고, 디스탈 에오타 콤먼 일량은 하고 난 뒤에 플로우 상태 봐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롱시스를 잘 쓰는데 롱시스를 넣으면은 이게 펑치가 포스루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에 쫙 쏴보면은 리날 아트리가 보이면은 아 이거 들어오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시스를 쓰고 찍어보면 거의 서브클레비안 요 근처에 여기 찢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브클레비안 한 반 정도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디스탈은 아예 플로어 안 보이고요. 디스탈은 뭐 컬랩스가 돼서 플로어가 쭉 가다가 리나 밑으로는 아예 다 막혔습니다. 다행히도 실약 트렁크가 살아있으니까 실약하고 SM 언급되는 버테브라 아트리가 꼭 도미넌트한가 저희들 찍어봅니다. 이게 이 사람 꽤 크거든요. 이게 레프트 버테브 도미넌트니까 이거를 그냥 세크리파이 시키는 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본래 계획은 요 서브클레비안 아트리 반만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통과시켜 보면 이렇게 쑥 잘 넘어갑니다. 뭐 쭉 집어넣으면 이거는 리전이 없고 루멘이기 때문에 그 포스 루멘이 트루 루멘이기 때문에 잘 넘어갑니다.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쪽에 이제 그래프트를 뭐 마음같이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떨어지니까 트루 포스에서 혈압도 높고 하니까 좀 밀립니다. 그래 디프로 어쨌든 열심히 하고 했습니다. 하고 탁 폈는데 하고 첫 번째 거 넣고 두 번째 거도 이제 마이퍼 퓨전이 있으니까 조금 길게 넣을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넣고 보니까 서브클랩이 거의 다 막혔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탁 펴는 순간에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움직여서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 이럴 때는 또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이머전시로 외과선 불러서 바이패스 한다. 서브클레비안 아예 그냥 세크리파이 한다 아니면 침리로 할 것인가 또 침리로 하면 그래프토로 할까 베어로 할 건가 이런 고민들 해야 됩니다. 세크리파이 하는 거 뭐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레프트 버테브라 도미넌트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일단 좀 위험하고 이러니까 이 바이패스를 하려면 또 외과선 불러야 되고 또 이때 이분은 로컬로 하고 있었거든요. 또 제 제너럴 그래서 제너럴 거는 것도 또 시간 걸리고 해서 그냥 침리로 하기로 해서 그래프트 침리로 왜냐면 그레이트 커버처 쪽이기 때문에 베어메탈로 하면 베어메탈로 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랩 스텐트를 하는 걸로 했고 요렇게 이쪽에 이 그랩 스텐트가 대부분 8프렌치 먹으니까 레프트 브레이키알 아트리 쪽으로 해가지고 8프렌치로 뭐 급하면 레디알도 쓰기도 합니다. 할 때 꼭 버테블 아트리 위치 확인해서 안 가리도록 조심해서 가능하면 좀 많이 꺼내는 게 이게 도움은 될 겁니다. 그래서 하고 나니까 플로우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요거로 이제 끝나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디지털 찍어보면 이거 위에 한다고 해서 밑에가 꼭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레프트는 해결이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반대쪽이 이쪽 콤먼 인력은 지금 안 보이거든요. 라이트 콤먼.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폴스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쪽은 또 안 되니까 이럴 경우 할 수 있는 옵션이 이제 펜펜 바이패스 오피 하거나 아니면 하나하나 찾아서 라이트 콤먼 인력 스탠팅 하거나 일단 콤먼 인력 스탠팅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하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라이트 콤먼 인력에 이래 적힌 라이트로 찾아가면 그냥 카테타로 밀면 이거는 눌린 거기 때문에 쑥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쑥 밀어가지고 와이랑 같이 쭉쭉 밀어가지고 점점 확인하고 이제 SFA 확인하고 나면 이쪽에다가 벌룬으로 하고 스텐터를 넣어주면 대부분 플로어는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술은 잘 끝났고 이제 플로어가 완전히 잘 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환자는 14일뒤에 퇴원하고 크레아틴인도 좋아졌고 CT 3개월이 찍은 거 보면 이제 빨리 하면 서브어큐트 스테이지 정도에 하면 좋은 게 이렇게 리모델링이 다 돼버리니까 환자들이 장기 예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 들어붙어 버리게 한 3만 개월 만에 이래 다 들어붙어 버리니까요. 뭐 이런 브랜치 있는 데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정도는 뭐 문제를 안 일으키고 키드니도 색깔이 좋아졌고 밑 다리 쪽에 찢어진 거는 팔로 배우면 돼. 이분 지금 제가 9년째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고 말퍼피션한데 생각보다 애호가 좋습니다. 그때 앵코로 학회 때 하고 케이식 때 저희가 한번 발표를 했었는데 말퍼퓨전 환자가 저희도 2009년부터 2020년간 한 30명 정도 있었고요. 대부분 컴플리케이션 잘 안 생기니까 드뭅니다. 그래서 오코즈 데스하고 이런 거 쭉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보면 한 54세 이 말퍼퓨전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젊은 사람들 많고 로케이션이 캐로티드도 있고 비세라는 이머전시입니다. 빨리 해야 되고 일력 페모랄 리날이 많 근데 컴바인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시술은 테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23%밖에 안 됩니다. 결국 컴바인으로 하는 게 거의 50%에 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술들을 겹쳐서 해야 되고
가능하면 심플할 때는 실렉티브 스텐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률은 1명 3.3%, 이거 인호스피탈 데스고요. 이게 요거는 아마 럽처도 그때 된 거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해서 1명이었었고, AKI는 굉장히 잘 옵니다. 리나라틀이 먹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이게 다 템포럴이고 퍼머넌트로 가는 거는 두 케이스 6.9%밖에, 엔도릭도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이섹은 커버하고 나면 괜찮거든요. 인터벤션도 별로 안 하게 되고, 여기 서바이벌 커브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여러 가지 시술들을 종합해 가지고 이 말퍼퓨전이 오게 되면 서두르지 말고, 이게 처음 들어 찍어 보면 너무 호러블하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가면 하나하나 그냥 그 단추 찾아가듯이 이렇게 딱딱 위에서부터 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침리 테크닉도 잘 쓰는 테크닉은 아닌데 이런 경우들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